공기업에서 부장으로 퇴직한 이 씨는 한동안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를 달고 살았다. 이 씨는 임원 승진을 앞두고 부당한 대우를 당해 회사를 박차고 나온 케이스였다. 퇴직 후 4년간이나 섭섭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고 불쑥불쑥 서운한 감정과 후회의 마음이 뒤섞여 마음이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직장에서 가능한 한 오래 일하는 것이 최대의 노후 준비인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얼마 전부터 마음을 다잡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쏟고 있다. 퇴사하고 재취업 준비를 시작하기까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임원 승진에 대한 아쉬움을 접고 직장에서 조금 더 버티면서 은퇴 준비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는 마음을 다잡은 이후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따 요즘엔 건설 현장에서 맹활약 중이다. 직장에서 최대한 버티는 게 가장 좋은 노후 대비라는 건 비단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재취업이나 창업을 생각한다면 은퇴하고 나서가 아니라 꼭 아직 사회에 몸담고 있을 때 준비를 시작하길 추천해요. 저희가 그 설문조사 진행한 결과 가장 후회되는 것, 준비하지 못해서 가장 후회되는 것 2위가 바로 퇴직 후 일자리 계획 및 준비였습니다. 은퇴 후 일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아 실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내가 돈벌이 하느라고 미뤄뒀던 나의 꿈을 실현하는 기회 뭐 하고 이런 싶은 거를 일을 하고. 네. 떠올렸는데 실제적으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은퇴 후 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소득 공백기를 지나기 위한 생존 수단 이런 맞아요. 의미가 국민연금이 아직 강하더라고요.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맞아요. 소득을. 네. 그래서 전 궁금한 게 실제 은퇴 후에 재취업 현황이 어떤지 사례를 볼 때 궁금하고 재취업 성공 사례가 있다면 좀 궁금합니다. 듣고 싶어요. 최근 취업률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네. 그랬더니 65세 이상의 취업자 비율 네. 38%더라고요. 무려. 높네요. 네. 그리고 10명 취업자 중에서 거의 4사람이 65세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분들이 왜 재취업을 하겠어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아실현,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 부분들이 경제고 때문에 네.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에 그러니까 현재 일자리에서 충실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을 인정받고 네. 만약에 다른 데로 이직하려고 하면은 가지 마세요. 어. 나 창업할 거야. 아니요, 우리 회사도 해주세요. 그 정도까지. 네, 왜냐면은 그 평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업종에서 내가 일을 찾아야 되겠다. 네. 재취업을 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상당 기간 그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걸 영어로는 이제 갭 이어라고 그러는데. 갭 이어. 예, 네. 이거를 이제 상당 기간 그냥 곧바로 재취업을 하지 말고 좀 준비 기간을 갖고 또 마음의 여유도 갖고 자기 일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경력 자격증 같은 것도 따고. 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보험회사 임원 출신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주택관리사 따신 분도 있고 네. 또는 전기 기능사를 따신 분도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실 분도 많은데 네. 공인중개사는 자영업자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능력대로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경기가 나쁘면은 돈을 별 못 벌어요. 오히려 손해본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월급쟁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마음 편히 편하겠네요. 일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유통업체에서 홍보 담당 임원을 지냈고 인터넷 신문사에서 부사장을 지낸 C 씨는 요즘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눈높이를 낮춰서 오래 일할 수 있는 내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인터넷 신문사로 재취업한 게 후회돼요. 홍보 업무를 하면서 워낙 시달렸기 때문에 의뢰 생활에서 탈피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월급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는 일은 결국 대부분 광고나 협찬 유치였어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른 채 일에만 매달렸어요. 홍보 업무 35년에 광고 영업까지 5년을 하다 보니 몸이 망가진 거죠. 결국 결혼 생활도 평탄치 못해 이혼을 했고
자식들과도 왕래 없이 살고 있어요. 인생을 헛살았다는 후회뿐입니다. C씨는 비교적 업무 환경이 괜찮겠다고 판단했던 벤처기업 홍보 담당자로 재취업을 고려했었다. 그러나 월급이 생각보다 적었고 신문사에서 일하면 갑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오판했다. 그는 대접받는 위치가 아니고 월급이 이전보다 낮아도 노년에 보다 오랜 기간 다닐 수 있는 직장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그리고 저 또 궁금한 거, 퇴직 후 창업 원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세요? 아까 뭐 공인중개사 얘기도 잠깐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례 궁금합니다. 사례. 네.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네. 직장 다니고 계셔요. 네. 근데 나는 창업하고 싶어. 그러면은 회사 딱 사표 내고 그 이후로 창업을 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회사에 다니면서 이것저것 살피고 모든 걸 준비한 다음에 딱 사표 내고 창업한 게 좋을까요? 성공을 하려면 좀 몰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사표를 탁 내고 거기에 딱 뭐 시장 조사를 하든 뭘 하든 좀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저는 회사 일을 정말 지장 없이 열심히 하면서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취업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직장에 다니면서 이것저것 뭐 연구하고 또 클라이언트 될 사람들 만나고 비즈니스 모델도 생각하고 회계도 공부하고 이런 준비를 한 사람이 창업했을 경우에 더 이 사람들이 더 성공하기 높다는 거예요. 근데 창업을 할 때는 역시 이제 인적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자신의 경쟁력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최소한 내가 1년 내지 2년 적자를 보고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분들이 창업을 할 때는 돈 끌어와 가지고 그냥 창업을 합니다. 잘 될 것 같지요. 그러나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그럼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1년, 최소한 1, 2년 동안은 내가 적자를 보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확보된 다음에 네. 창업을 해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상태이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일을 한다는 게 창업이 됐든 재취업이 됐든 일을 계속 한다는 게 저는 건강이라든지 어떤 체력의 차원에서 좀 힘들 것 같은데 부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는 경우 같으면은 임원으로 이제 승진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연임에 실패를 했어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전 직장에 대해서 좀 원한 같은 거, 분함 같은 게 있잖아요. 마음의 병.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 실력을 인정 안 해줬단 말이야. 예, 그러면은 나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경쟁업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을 잃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직장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재취업을 내가 한다. 또는 창업을 한다 했을 경우에 내 건강 상태를 잘 한번 확인해 보고 네. 특히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함, 억울함을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정말 나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잘 생각해 보고 특히 건강을 잘 진단해 보고 미래를 설계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세 인생 디자인을 잘한 사람들은 이제 은퇴하신 후에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위해서 일하겠지요. 그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테크에서 복리효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100세 인생 설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복리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